미국과 중국, G2 글로벌 국가들이 이 글로벌 주식시장을 쥐고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어제 중국인민은행이 긴급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낙폭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오늘 반등폭도 사실 장 초반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오늘의 반등이 의미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에 대한 우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제까지는 뭐 정말 아수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유동성 위기가 오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왔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또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중국 쪽 그 유동성 부족 이 문제는 뭐 신용경색으로 일단 확대해서 해석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일시적인 어떤 유동성 불일치 정도로 현지에서는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의 단기 유동성이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은 좀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을 광범위한 어떤 신용경색이나 이런 그 부정적인 요인으로 해석하지는 않는 분위기인 것 같고, 일단 중국의 단기금리들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까지 급등세를 보였던 이제 15라고 상하이 은행 간 이제 그 단기금리인데 네. 이게 한 13%를 이제 돌파하면서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이제 3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13%에서 이제 5% 수준까지 떨어졌으니까 많이 지금 떨어진 거죠. 중국 정부에서 단기자금 시장에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공식적으로도 일단 유동성 공급은 지속이 된다라는 안정됐을 때는 2%였던 것이 저렇게나 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15금리가 지금 많이 뛰었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래프에는 아직 그 7% 수준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5%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안정됐다기보다는 상당히 불안하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유동성을 또 공급을 해줬고요. 이런 요인으로 해서 일단 금리는 조금 안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동성 측면 어떤 문제점들은 물론 계속 일부 금융기관, 그러니까 중소형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게 뭐 광범위하게 확산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우면 조금 자금을 조금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조금 약간 긴축적인 기조로 가고 이런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이번에 좀 해결을 하겠다라는 일단은 좀 해보겠다는 거네요.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요. 이 부분은 시장에서 해석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유동성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중국 정부 정책 기조 하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중국의 성장률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장이 불어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요인들이 중국 경제 측면에서 어떤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 중국 관련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은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주가의 하락폭이 코스닥 시장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의 하락이 나타난 이후 조금 반등 보이고 있지만 이 반등 어떻게 봐야 될까 싶어요. 일단 그 코스닥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글로벌 시장이 다 그런데 6월 들어서 이제 글로벌 시장 이제 전체적으로 한 40개국 정도를 보게 되면 한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네. 더 많이 떨어진 시장도 좀 많이 있고요. 대부분 떨어진 시장들은 올해 들어서 유동성 효과로 인해서 그 밸류에이션 멀티플이라고 하죠. PER 값이 많이 올랐던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떨어졌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뭐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솔직히 뭐 코스닥 기업들의 이익이 갑자기 많이 증가한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그 코스닥 기업들의 어떤 그 EPS적 측면보다는 PE 측면, PER 측면,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많이 올라서 주가가 많이 오른 케이스인데 지금 유동성 위축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멀티플이 많이 오른 지역이 그만큼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멀티플이 다시 팽창할까 이 부분은 당장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업 이익이 좋아지는 측면, 그러니까 펀더멘털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멀티플이 움직이지 못하고 EPS, 즉 그 펀더멘털 측면을 움직이는 장이라면 반등 탄력이 그렇게 높진 않겠죠. 기술적인 측면으로 반등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수준이 적정 주가 수준으로 다시 안정화를 찾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적정 주가 수준은 추정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게 많이 오른 게 적정 주가 수준인지 아니면 좀 내린 게 적정 주가 수준인지는 추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하기는 멀티플이 높으면 좀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지금 국채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상승은
할인 요인이 되게 됩니다. 자산 가격에. 그런 측면에서 좀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시장도 이렇게 뭐 어디다 이제 장단 맞출 줄 모르고 네, 널뛰기를 그렇습니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또 지난밤 지표는 또 괜찮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제 국채 입찰 네. 뭐 이제 나선다는 이제 계획이 있는데 이걸로 인한 또 뭐 어떤 영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우려할 것들은 없는 겁니까? 일단 뭐 국채 입찰이 수급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분명 이게 그 채권 공급 요인이 되고요. 가격은 좀 약간 떨어지게 되는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뭐 요인인 것만은 분명한데 지금 뭐 수급적인 요인이 어떤 국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채 금리가 단기적으로 이제 그 급등세를 언제 멈추는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관심이 좀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다우가 한 100포인트 오르면서 반등을 했는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어제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61%까지 오르면서 어제도 한 7bp 정도 올랐거든요. 7bp면 뭐 적은 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5월 초에 저점이 1.6%였으니까 지금 한 100bp 거의 1%포인트가 지금 급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은 국채금리 상승이 언제까지, 단기적인 급등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여기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선진국 쪽 특히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세가 좀 진정이 되면서 안정을 보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장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 오늘의 반등세를 이용해서 현금을 조금 확보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추가적인 매수에 나서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그 논의는 거의 약간 무의미해지는 것 같고 오히려 요즘 계속해서 지수대가 낮아지다 보니까 단가 낮추기에 들어가야 되나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수 기준으로 1780포인트 정도면 많이 내려와 있는 지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투자 심리가 매우 불안정하죠. 그래서 네. 안정성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 지수대에서 뭐 주식을 따라 파는 뭐 그런 거는 크게 효과적인 전략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등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유효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관건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 국채금리 진정 이런 부분들이 패드 쇼크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흡수되는 어떤 그 정도를 좀 나타내는 어느 정도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장기금리 그 국채금리 장기 국채금리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점 그 시점이 아무래도 반등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외국인 매매 동향도 여기하고 좀 연동이 많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판단 내려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